자, 이번 영상에서는 4번부터 7번까지 화법 그리고 작문의 복합연계 지문과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 4번부터 7번은 거의 고정적인 패턴으로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가에서는 화법의 유형을 제시하고 나에서는 작문의 유형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그럼 4번과 5번은 거의 고정적으로 내용과 일치되는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또는 학생들의 듣기나 말하기 전략,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담화 상황에서 보인 반응과 태도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이 연계되어서 학생들의 화법 유형에서 다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작문 유형 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작문 단독 문제로서 작문 내용에서 본문과의 내용 일치 불일치 또는 좀 더 보충하거나 고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다와 나, 즉 화법의 유형과 작문의 유형과 상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자, 가는 마을 축제 부스 운영을 위한 무엇이야? 그치, 토의야. 토의가 중요한 거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토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좀 더 어렵게 나오면 토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 토의의 여러 가지 유형, 토의의 전략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학습도 나중에는 해둬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나는 학교 신문인데 학교 신문 기사의 초고야. 자, 그럼 이건 작문 유형에서 어떤 거다? 그렇지, 기사문이구나. 기사문이고, 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작문의 단계 중에서 초고 쓰기에 해당한다. 아, 그러면 고쳐 쓰기와 연계해서 고쳐 쓰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생성하고 조직한 내용이 초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아니면 이 단계별 전략이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또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4번 문제. A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A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대괄호 같은 걸로 해서 몇 문단, 몇 단락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대충 선지를 보니까 학생 1, 2, 3, 4 여러 명이 각각 담화 상황에서 어떤 말하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도 크게 보면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문제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마찬가지로 토의 상황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선생님 꿀팁인데 잘 들어봐.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화작도 그렇고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 그럼 이 5가지 중에 하나 빼고는 다 그렇지, 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야. 봐봐, 우리가 단락마다 중심 문장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 봐. 그럼 이걸 보고 문제를 풀면, 지문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문 분석하기가 수월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다 보고 5번 선지 다시 한번 보고 지문을 들어가면 지문을 읽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하면서 내용이 쭉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한 문단, 두 문단, 보통 위에 나와 있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 여기 1번에 요약되어 있고 다음 문단에 대한 내용 요약이 2번에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글의 전개 순서에 따라서 토의의 전개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다음으로 6번 문제인데 B를 고려할 때 B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몇 문단이나 몇 문장이 주어지겠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B를 기반으로 해서 기억에 대한 어떤 문장을 완성하는 것 같아. 쭉 보니까 아, 이런 문제 고정적으로 잘 나오잖아. 그럼 이걸 할 때 조건을 주어준다고, 보통 조건. 근데 지난번 학평 해설 때도 그랬지만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 내용적 조건과 형식적 조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틀림 선지라고 우리가 체크하면 쉽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계획이야.
기사문의 초고에 대한 글쓰기 계획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럼 자, 여기 있는 계획과 나에 있는 내용 각 문장 문단별로 비교하면서 읽어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해가지고 X인 거 찾으면 금방 풀 수 있겠지. 4번부터 7번까지는 이렇게 문제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5번 문제 한번 보고 선지 꼼꼼하게 보고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5번 선지. 올해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마을축제의 주제. 자, 마을축제 주제 나와야 하나 봐야 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공기정화 비교 실험의 결과. 뭐 수업 시간에 뭐 공기정화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체험부스에서 만들 뭐 이끼 공기청정기. 뭐 이런 실험을 결과를 얻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만드나 봐. 축제에서 부스 운영을 할 때. 근데 이거의 제작 과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 그럼 4번 자, 이러이러한 체험 활동을 계획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5번, 올해 동아리가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겠지. 이러한 요약된 것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가보자. 자,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문제 중에 마을축제 부스 운영을 위한 토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문을 분석해보자. 자, 우리 동아리가 마을축제에 참여하게 됐어.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4번 문제, 5번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분석해야 돼.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1번 선지를 볼 건데 학생 1, 토의의 전체 순서 제시했어? 아니지. 마을축제. 그러니까 즉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토의를 진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전체 순서 제시 안 했으니까 틀린 선지겠지. 학생 1이 토의 주제를 제시하니까 학생 2가 뭐라고 해? 자, 마을축제 주제가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니까 캠페인 부스 운영해보자. 오케이. 근데 3위 캠페인 의미 있는데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한 걸 왜 또 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 이유 뭐야? 작년 축제 때 했으니까. 우리 아까 2번에서 4번이었나? 5번이었구나. 올해 동아리가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뭐였지? 그래,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걸 지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번. 마을 축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5번에 1번도 우리가 지울 수가 있는 거야. 마을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네. 학생 4. 좋은 생각이야.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마을 사람들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생 3이 보충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야, 우리 얘들아 공기청정기 만들어 볼래? 우리 과학 시간에 공기정화 비교 실험 했잖아. 기억나? 이끼 필터가 화학 필터보다 미세먼지 감소율이 더 높았잖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끼로 만든 필터가 화학적인 필터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야. 이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 2가 좋은 의견이야. 요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한 거니까 더 의미가 있겠다. 찬성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다시 4번 문제 가볼 거야. 자, 2번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어떤 경험이야? 그렇지, 과학 시간에 실험했던 결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끼 필터로 만든 공기청정기를 제작해보자. 그렇지, 2번 오케이. 맞는 선지네. 자, 그 다음에 3번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 아니잖아. 긍정적 반응이야. 뭐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과도 연관되고 요새 부각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도 연관이 되니까 오케이, 좋은 의견인 것 같아.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지. 문제점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이었다. 자, 근데 얘들아 이제 5번 한 번만 보고 가자. 자, 5번 한번 보고 가자. 아까 우리 마을축제 주제 나왔어, 안 나왔어?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오케이. 수업 시간에 했던 공기 정화 비교 실험 결과 이끼 필터가 화학적 필터보다 더 높아. 오케이. 자, 3번과 4번은 아직 안 나왔어. 5번 올해 캠페인 부스 운영하지 않는 이유 뭐야? 작년에 운영해봤고 그래서 다른 방식 운영하자라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다수가 동의했어. 오케이. 그럼 3, 4번 중에 하나 답이 나오겠네. 자, 계속해서 지문을 넘어가 보자. 자, 그래,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의 활동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아. 활동 취지, 지식 나눔 동아리네. 자, 그러면 이번 마을 축제는 4번이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를 해보자 라고 정리했어. 여기까지가 A네. 문제 넘어가 보자. 4번 문제에서 4번 선택지. 학생 4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야, 확인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나 문답이나 확인을 요하는 그런 발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4번 선지 틀렸다. 나 5번 선지 학생 4 예상되는 결과 나왔어? 애초에 안 나왔어. 학생 3의 의견 반박하고 있어? 여기 반박. 반박하고 있어? 아니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의견을 정리하거나 요약해주고 있어 학생 4는. 그러니까 5번 선지 아니지. 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5번 볼까? 체험부스에서 만들 공기청정기의 제작 과정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4번 봐봐.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을 계획하게 된 배경 A에 전반적으로 나와. 우리가 했던 실험과 일치하는 내용도 있고 축제 주제와 결합시켰을 때 우리의 활동 취지와도 연관된다.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지. 그래서 4번도 맞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이게 맞는지는 좀 더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좀 더 마지막까지 보자. 공기청정기, 이끼 필터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자고 했어. 자, 그럼 부스 홍보 어떻게 할까? 뭐 현수막이 하자. 현수막 어떤 내용 들어갈까? 하고 이제 B가 나와. 내용에 대한 거겠지. 학생 1이 말한 걸 잘 봐. 현수막에 너무 많은 정보 넣지 말고 몇 가지 정보만 넣자. 근데 포인트 첫 번째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의 활동 취지가 들어가야 돼. 지식 나눔 활동 취지. 그 다음에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도 포함돼야 돼. 부스에서 하는 이끼 필터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제작이라는 체험 내용이 포함돼야 돼.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이 나와야 돼? 대구법이 나와야 돼. 세 가지 조건을 줬는데 두 가지는 내용적 조건이고 한 가지는 형식적 조건이었네. 자, 그다음 쭉 보자. 3번 내가 만들게 뭐 네가 만든 거 인기 좋았잖아 하고 이런 문구 어때?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로 만들어 버렸어. 이의 내용이 기억에 구체화되고 있는 거야. 자, 세부적인 계획 다음에 얘기하자. 다 끝났어. 자, 그러면 과정 중 얘들아 잘 생각해봐. 5번에 3번 선지에 이끼 필터를 활용한 공기청정기의 제작 과정이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우리가 예측했던 3번 답이 그대로 맞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이 B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게. 자, 6번 B를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자,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 자, B를 보자. B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내용적 조건으로는 동아리의 활동 취지인 무엇? 지식 나눔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체험 내용인 이끼 필터로 만든 공기청정기 제작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형식적인 조건으로는 무엇이 써야 돼? 대구법이 쓰여야 한다. 자, 근데 얘들아, 대구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대구법의 대자는 대응하다 할 때의 대자고 구자는 구절이라고 할 때의 구절이야. 그래서 대응한다. 구절이 대응하는 표현 방법을 대구법이라고 해. 이게 보통 속담이나 격언이나 명문장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대구법.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거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문장 구조나 가락, 리듬감이 아주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면 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냐? 반복되었다라는 의미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반복은 세 가지 포인트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 말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생각해봐 얘들아. 노래 부를 때 1절 후렴, 2절 후렴 이렇게 있지. 이 후렴이 반복됨으로써 뭐가 돼? 운율이 형성돼. 노래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얘들아 비슷하거나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 한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럼 뇌리에 박히겠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노래 다시 보자. 1절 후렴, 2절 후렴.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감, 즉 통일성이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문장 구조나 가락에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게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형태적인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성이 있다. 이런 것도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 대구법이 어떤 느낌이냐. 여기 나와 있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엇 무엇 심은 데 무엇 무엇 나고 무엇 무엇 심은 데 무엇 무엇 난다. 얘들아 무엇 무엇 심은 데 무엇 무엇 나고 이 부분이 어때? 반복되고 있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잖아. 이게 대구법이라고.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무슨 말은 무슨 사물이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반복되고 있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또 뭐가 있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칼은 강하다. 그러나 새는 칼보다 강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 앞뒤 문장을 유사하게 반복함으로써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한 효과가 있고, 가락, 리듬을 형성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다음 전체적 형식적으로는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게 대구법이야.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 이 조건, 내용과 형식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충족하지 않는 것을 한번 구분하면서 보자. 1번,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마을에서 마음을 나눠요. 지식 나눔. 동아리 체험 부스로 오세요. 자, 활동 취지, 지식 나눔 들어갔어. 근데 체험 내용과 대구법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네. 1번 틀렸어. 자, 2번,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로 오면 오케이, 활동 내용 나왔다. 깨끗한 공기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 나눔이라는 활동 취지와 대구법이라는 표현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 2번 틀렸어. 동아리 체험 부스에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건강을 나누어 드립니다. 오케이, 지식 나눔 활동 취지 나왔네. 이끼를 필터로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함께 만들어 봐요. 오케이, 활동 내용 나왔네. 근데 왜 틀렸을까? 그렇지, 대구법이 없어.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선지야. 4번, 지식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무엇 무엇을 나누면 무엇 무엇이 되고 라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게 대구법이야. 지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마을 축제에 오면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활동 취지인 지식 나눔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체험활동, 이끼 필터 공기청정기 제작이 나와? 안 나온다라는 거. 4번도 틀렸어. 자, 5번,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무엇 무엇에서 무엇 무엇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지? 대구법 오케이. 지식을 나눌수록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지식 나눔 활동 취지 나왔네. 그 다음에 이끼 공기청정기 만들고 건강 챙겨가세요. 활동 내용도 나왔어. 오케이. 5번이 모든 걸 충족하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는 화법과 작문을 연계한 복합지문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는 고정적 유형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형식적 조건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구법이 나왔지만 서리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의인법이 나올 수도 있고, 역설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7번을 풀기 위해서 나에 대한 초고를 읽어야 돼. 기사문의 초고야.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기사문의 형식적인 어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게. 지금은 종이신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인터넷 기사와 신문이 범람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매체라고 할지라도 기사문의 형식적인 단계나 요건은 달라지지가 않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이 기사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자, 기사문이란 무엇이냐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장문 유형이야. 실제 사건이나 정보, 소식을 사실대로 알리는 글이라고. 자, 근데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느냐? 다음에 5가지로 조직할 수 있다. 글의 구조나 구성을. 물론 여기 괄호를 쳐놓은 2번과 5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먼저 1번 표제. 이 표제는 뭐냐면 글의 제목이야.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이나 흥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해. 자, 그 다음 부제는 뭐냐? 표제를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는, 즉 제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전문은 뭐냐? 앞에 나온다라는 글이야. 기사문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무엇에 의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본문은 이 전문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육하원칙에 따라 중요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해설. 사건이 발생한 이유 또는 전망, 평가, 의견, 논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중 1번, 3번, 4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번과 5번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나를 살펴볼 거야. 자, 표제 제목이라고 있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우리마을과 함께 나눠요.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 과학 시간에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네. 마을과 함께 나눠요.
지식 나눔이라는 동아리 활동 취지가 연관되고 있어. 오케이. 부제, 땡땡 동아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 운영해. 부제목 좀 더 보충했어, 이거를. 그치? 보충했잖아. 그 다음에 전문. 지난 9월 1일 우리 학교 땡땡 동아리는 자 얘들아 육하 원칙에 의거했다고 했는데 잘 보자. 지난 9월 1일 언제 우리 학교 동아리는 누가 마을 축제에서 어디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 부스를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지식 나눔을 실천했다. 이게 왜가 되겠지. 왜 그랬어? 지식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의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났지. 자 그럼 본문은 이제 이거를 더 상세하게 중요도 순으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한 거야. 자, 지난 9월 1일 이걸 주제로 축제가 열렸고 우리는 과학시간 결과 실험 결과를 통해 이러이러한 이끼 필터 공기청정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는 어린이부터 다양한 연령대 마을 주민이 방문해서 이걸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 체험 부스를 준비한 동아리 회장은 얘들아 이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냐고 가에서 없었잖아. 잘 봐. 동아리 회장의 소감이 나오네. 이거 인터뷰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활용해서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보람을 느꼈다. 그 다음 마을 주민 김세모세모씨. 땡땡 동아리의 현수막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걔가 프리스타일로 만들었던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기 정화 기능이 이끼 필터가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저도 처음 알았네요. 공기청정기도 생겨서 좋았어요. 체험 소감을 말했습니다.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 김세모세모 씨의 무엇을 그렇지 인터뷰를 추가했네. 그 다음에 동아리는 성공적 운영을 통해 이웃마을 축제도 초청됐어. 아따 잘 나가네. 그래서 지식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할 거라는 무엇 향후 계획이 나타나고 있어. 자, 인터뷰와 향후 계획은 다 토의 담화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거야. 7번 나에 대한 글쓰기 계획 반영되지 않은 것. 자, 표제에서 활동 목적이 드러나게 지식 나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부제 표제를 구체화하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드러나도록 그렇지 체험 부스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전문에서 자, 땡땡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야겠군. 요약은 요약인데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요약이지. 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본문에서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의 인터뷰를 제시해야겠어. 오케이 추가되었지. 그 다음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끼 공기청정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작동 원리 나냐? 안 나왔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네. 자, 굉장히 7번도 쉽게 풀 수가 있어. 선생님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지문 분석을 같이 하느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지 하나씩 지어가면서 풀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4번에서 7번까지의 화법과 장문, 복합연계 지문 문제를 풀어봤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8번부터 10번 장문 단독 지문과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게.